네, 안녕하십니까. 최창호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수사의 단서, 고소고발, 인지, 변사체 검시, 아,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정지, 질문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범죄의 단서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고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고소가 나왔습니다. 교재 96페이지입니다. 고소로 하는 피해자, 주로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또는 그 일장 관계에 있는 사람이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법원에 하는 것은 안 됩니다. 피해자 또는 일장 관계에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그 범죄 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시를 말합니다. 그죠? 주체는 고소권자에 의해서 되고, 의하여야 되고, 수사기관에 대한 것이어야 되고, 법원에다가 엄벌해 주세요. 그럼 뭐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리고 피해 신고는 조금 다릅니다. 피해 신고도 고소로는 명확히 볼 수 없다. 이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라는 것을 신고하는 거니까 좀 다르죠. 그리고 피해자가 주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닌 일반인이 하는 것은 고발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또는 일장 관계에 있는 사람이 처벌을 원하는 것은 고소이고,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하는 경우에는 고발이다. 고소 고발이라는 것이 이제 법률상으로는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수사기관에다가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면 고소나 고발이나 하여튼 범죄를 수사하는 단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할 때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피해자냐, 피해자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뭐 이런 것이 좀 따지기도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엄밀하게 따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친고죄는 모욕죄 같은 경우, 반의점불죄, 폭행, 협박, 뭐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고소가 어떤 성격을 가지느냐, 수사 단서로서의 성격을 가지겠죠. 성격을 가지고, 소송 조건으로서는 소극적 소송 조건입니다. 소극적 소송 조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 조사를 해야 됩니다.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폭행죄인데 기소됐다. 그런데 검사는 기소하기 전에 과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안 하는지, 폭행 협박죄를 구약시킨다라고 하면 당연히 처벌을 원하는가요? 라고 물어보지요. 판사가 이제 구약됐다, 공감이 됐다가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변론 종결하기 전에 물어봅니다. 처벌을 원하느냐 안 하느냐. 그죠? 고소 절차는 이제 고소권자는 피해자다. 이제 피해자라고 하면 직접적인 피해자로 하고 간접적인 경우는 아니다. 자기 배우자가 강간을 당했다, 명예훼손을 당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남편, 그죠? 남편. 배우자가 명예훼손을 당했다. 그럼 남편. 배우자는 아니죠. 배우자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고소권이라는 것은 일신 전속적 권리입니다. 일신 전속적 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이나 양도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게 지적재산권이라 하죠. 지적재산권, 네, 저작권, 지재권,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전될 재산권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니까 이전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법정 대리는 어때요? 법정 대리는 독립하여서 고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독립하여서 고소할 수 있다는 말이 이게 뭐 독립대리권이냐, 고유권이냐 이렇게 뭐 되는데, 판례 여러분 이제 주로 이제 실무가가 되실 분들이 많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이제 판례는 고유권설에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자, 친족, 그죠? 225조 이런 데 보면 되어 있습니다. 형소법 225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사망한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피해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우자, 즉위 존속,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다. 고소권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없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지정하여야 한다. 뭐 이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소의 제한. 일반적으로
자기 또는 배우자 직계 존속을 고소하지는 못합니다. 이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가장에 의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음, 고소를 못하게 되니까 이 어, 뭐 재판할 때 법관의 양형을 좀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고소 자체를 못하게 하니까 이게 위헌이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이 들어갔는데 합헌사 위헌 5로 해가지고 2008년 사건이었는데 2008 헌바 56호 사건인가요? 이게 합헌이 났습니다. 그런데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시 한번 헌재로 간다면 이게 합헌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뀔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제 특별법, 가정폭력법, 성폭력법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재판을 해보니까 검사로 있을 때 고검에서 2심 재판을 해보니까 이 직계존속에 의한 범행이 꽤 있었습니다. 꽤 있어서 참 많구나. 실제로 존속 살해, 존속에 의한 범행 뭐 이런 게 많습니다. 이게 금기시된 건 아닌데 누군가 통계를 한번 내봐서 이거를 좀 확인해보고 싶다 하는데 통계를 뽑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전수조사를 해서 이렇게 다 추려내야 되는데 피해자가 직계 존속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따지려고 하면 통계하는 직원이 다 따져야 되는데 이게 기록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를 내는 것도 쉽지는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이다. 범인을 알게 되고 나서 시기상 제한은 없는데 공소시효가 도과되면 안 되겠죠. 공소시효가 도과되면 안 된다. 친고죄에 대해서는 이제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러 명이 고소권자인 경우에는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1인 기간의 혜택은 타인의 고소 유형이야. 그러니까는 5명이 고소를 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안 했다고 해서 나머지 4사람이 고소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고소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요새 네이버에 많이 물어보던데 보통 서면으로 하죠. 서면으로 합니다. 인터넷으로는 받지 않을 겁니다. 아마.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수사기관에다가 하는 것이고 구수로 입으로 이제 조서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 조서를 받는 데 있어서 아무개를 처벌을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이제 고소장으로서 진술 조서가 고소로서의 효력이 있지요. 그래서 절차적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고소장을 서면으로 내지 않고 말로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그게 분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소장을 종이를 하나 줍니다. 종이 주고 고소장 홍길동을 어떤 죄로 고소하오니 어미 조사에 어미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장 쓰고 조서에 붙입니다. 실무상으로는 그냥 조서에만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고소장이라는 형식의 종이를 한 장 받습니다. 전화, 전보, 팩시의 경우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도달했다 안 했다 문제가 돼 있고 판례가 하나 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 것은 적법한 고소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네이버에 질문한 그런 거에 보면은 인터넷 접수는 왜 안 됩니까? 이런 게 있는데 아직까지는 인터넷으로 하면은 무지하게 많이 인터넷이 된다 그러면은 젊은 친구들이 무지하게 많이 고소를 해버리겠죠. 고소장 받으면은 신속히 조사해서 통상 검사는 3개월 이내에 인결미제라고 해서 검사가 되면은
3개월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 기록이 만 페이지가 되면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교재 중앙에 있을 때 뭐 사령들 지휘를 해보면 한 1년이 넘어도 지휘한 사건을 올리질 않아요. 그래서 왜 안 올리느냐? 그러니까 제가요 이번에 이 사건 때문에 파견 나갔다 왔고요. 지난번 좀뭐 다른 데 나갔다 왔고요. 아이고, 현실적으로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신속 정확하게 결정을 내려주는 게 맞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고, 간단한 킥보드 음주운전 업무상 과실치상 사건도 제가 뭐 담당하게 있는데 한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처리가 안 됩니다. 참, 그 당사자는 답답하죠. 뭐 별것도 아닌데 벌금을 내리거나 기소유예를 해주거나 뭐 가부를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헌법 27조 3항에 모든 국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사법의 향기는 신선할수록 자유롭다, 향기롭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하여튼 수사가 빨리 안 됩니다. 민사도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재판기를 천천히 늦게 잡기 때문에 작년 11월에 소장을 넣으니까는 올해 3월에 기를 잡더라고요. 4개월, 5개월 넘어서 잡았죠. 그리고 나서 재판기를 가니까 더 할 게 없습니까? 쌍방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판사가 이제 2월 달에 인사이동에서 기록을 못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2달 있다가 5월 며칠 날 다시 한번 기를 잡을 테니까 그때도 할 게 없으면 변론 중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야, 참 빨리빨리 수사가 안 됩니다. 참 걱정입니다. 자, 고소 대리.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할 수 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하죠. 대리인으로 할 수 있고 법률행위니까 할 수 있는 것이고, 조건부 고소, 이게 제 의견과는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책을 공저이기 때문에 제 의견은 고소는 단순해야 되므로 확실성을 내치는 조건부 고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요게 제 견해입니다. 그런데 고소는 수사 개시 단서에 불과하므로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조건 붙이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침호죄의 경우에는 수용 조건이 되므로 조건부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다른 분이 이 파트는 쓰셨는데, 저는 고소장을 많이 받지만 조건부 고소장 단 한 건도 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보다도 사건 처리를 많이 했는데 뭐 이러이러한 조사를 해주십시오. 그런 사건은 그럼 명확히 한 다음에 다시 고소를 하세요라고 하지, 그런 고소장을 받아서 수사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소 불가분의 원칙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게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있네요.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있는데, 범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전부에 됩니다. 강간죄가 일어났다, 발생했다 라고 하는데 강간의 수단인 폭행 협박만 고소를 하고 성행위 부분은 고소를 안 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죠. 전체를 다 국가 권력이 행사되는 부분인데 폭행 협박만 처벌하고 성행위는 빼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고소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공범이 2명입니다. 2명인데 1명은 처벌 원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 하나만 처벌해 주세요. 아니 이건 뭐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형벌권이 좌우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다. 형소법에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만 규정하고 있는데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너무나 당연하니까, 너무나 당연하다.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인 한 개의 범죄 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취소는 전부에 대해서 효력이 미친다 보는 거죠. 단순일죄는 너무나 다양하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공범 중 일부 사람에 대한 고소와 취소는 공범죄에 미친다. 그렇게 되겠죠. 이게 고소라는 것이 범죄 사실을 밝혀서 처벌을 원하는 것이지 A는 되고 뭐 B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런 거는
고소인의 자의에 의하여 고소형벌권의 행사가 형평성을 잃은 불공평한 결과가 나온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요겁니다. 요거. 고소의 취소는 1심 판결 전에만 됩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된 다음에는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요 판례는 여러분이 꼭 알아주십시오. 공범자의 일부에 대한 판결이 A, B 두 명이 있다. 그런데 한 명에 대해서만 자, A, B 둘이 있는데 한 명에 대해서는 1심 판결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B에 대해서는 안 됐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있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한꺼번에 재판을 받았으면 둘 다 동일한 처벌을 받을 텐데 얘는 기소 중지돼 있어서 안 받고 얘는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고소 취소돼가지고 친고죄인 경우에 공소권 없음으로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232조, 232조는 실무에서도 강구하기 쉬운 조항입니다.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에만 허용된다. 공범자 일부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후에는 선고되지 않은 나머지 공범에 대한 고소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험 문제 내면 이건 시험 꼭 내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의자 불벌죄. 반의자 불벌죄라는 것은 폭행, 협박, 피해 경미하고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 표시가 있으면 소추하지 못하는 범죄. 폭행, 협박, 명예훼손, 그죠? 출판물의 명예훼손 이런 것을 반의자 불벌죄다. 형법 강론 시간에 배우셨을 것이고 이렇게 이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소의 취소. 여기 고소의 취소. 아까 232조 말씀드렸는데 일단 제기한 고소를 철회하는 고소인의 법률회의적 소송행위를 말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고소는 누가 할 수 있냐? 고소를 제기한 사람이 취소할 수, 고소권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고소 취소는 어떻게 하느냐? 취소는 서면 또는 고술로 한다. 이 실무상 가장 문제가 되는 합의서가 제출된 경우입니다. 이게 고소장이 제출되었는데 고소 취소장이 제출되지 않고 합의서만 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고소 취소로 볼 것이냐 이게 문제가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이 합의가 민사상 합의에 불과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형사상 처벌은 유지하고 민사상으로만 합의한 것입니다.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물어봅니다. 꼭 물어봐서 이 합의서가 고소 취소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입니까? 써보고 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고소는 취소를 하는 것이지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를 취하한다라고 하지만 고소는 취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찍 인터넷 검색을 하면 법학을 공부하지 않은 기자들이 고소를 취하했다 이런 말을 쓰는데 제가 댓글을 답니다. 고소는 취소하는 것이지 취하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다는데 여러분 이제 절대로 고소를 취하한다 라는 말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제 법률적인 기초가 되어 있지 않다. 저는 법률을 제대로 형소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자인하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고소 취소는 아까 말씀드렸죠.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고 고소를 한 사람이 고소를 취소하면 해버리면은 실무상 고소인지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불기소 이유를 통시하지 않습니다. 재정 신청을 할 수 없고 항고권을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검찰 항고를 하거나 그 다음에 재정 신청을 하게 되죠. 재정 신청을 하게 되면 검사는 사건 처리 통지를 고소를 취소함으로써 자기가 고소권자로서 가지는 이제 권리를 지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그런 통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네, 친고죄에 대해서 고소 취소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되고 공소 제기 후에 가면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그러면 고소권을 사전에 포기할 수 있느냐? 이게 포기한다고 하면 학설이야 뭐 나눠지지만 고소권을 미리 포기한다고 하면 국가 형벌권의 행사를 미리 포기한다? 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판례는 여러분 이제 적설, 소극설, 절충설 이런 다 공부를 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읽어보실 때 판례는 분명히 결론을 아셔야 됩니다. 실무과는 판례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판례가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학자에 따라 적극적 소극설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법률 생활에 안정이 안 됩니다. 피해자 고소권은 형소법상 부여된 권리로서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존재는 공소의 제기를 유효하게 하는 것이며 공법상 권리죠. 권리이므로 법이 명문으로 특별하게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처분을 할 수 없다. 그렇죠? 고소는 사전에 포기할 수 없다. 고소는 사전에 포기할 수 없다. 이런 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알 수 없다. 속본의 포기 요 방법도 방식도 뭐 서면에 의해서 하거나 하지만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법률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이죠.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 고소권자 아닌 제3자는 고발이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이 고발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 주체는 누구든지 할 수, any person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공무원은 직무를 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는 고발해야 된다. 뭐 이 항에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전속적 고발 사건입니다. 특히 공정위의 전속적 고발 사건 이런 게 중요한데 공정위가 뭐 담합을 했다. 그런데 공정위가 고발을 하지 않으면 특정 규정 공정거래하는 법률 전속 고발권이 있는데 소출을 하기 위해서는 고발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을 안 한다. 그럴 경우에 일정한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고발을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수사를 할 때도 조세범처벌법 같은 경우에 수사를 할 때 고발장이 없으면 구세청에 전화를 해서 얘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하려고 하니까 이런 내용으로 고발장을 만들어서 보내주십시오 라고 해서 받아서 처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세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출입국관리법, 국회에서 지원감정. 국회에서 지원감정에 관한 법률은 청문회 같은 것을 하게 되면은 대통령의 형이라든가 국회의원, 국회에서 청문회 할 때 비선 실세들에 대한 고발장 이런 것도 제가 처리하고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중요하다. 이런 거 알아두시고 자수 이제 범인이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알겠죠. 잡힌 다음에 말하는 것을 뭐 자수라고 한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글쎄요. 그거는 뭐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고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수사 및 소출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죠? 범인이 피해자한테 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비는 거는 자복이라고 하고 자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뭐 자수하고 뭐 피해자한테 가가지고 잘못했다고 하면 자수로서 효력은 있겠지만 그건 자복이라고 한다. 보도, 풍설, 진정, 익명신고. 익명의 신고, 이게 뭐 진정서 형식으로 접수되는 내사가 되고, 사실은 휘슬 블로우라고 해서 내부 고발자들이
자신의 실제 이름을 드러내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익명의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범죄의 첩보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이 고소고발인도 아니고 진정인도 성형 불상자이기 때문에 저거는 통상적으로 특수부 같은 데에서 요거를 진정서를 각하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첩보로서 가지고 있으면서 인지수사를 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수사를 하게 되면 뭐 법원검찰청이나 경찰서 옆에 오래된 다방에서 브로커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듣고 있다가 또는 뭐 한식집에서 밥을 먹는데 옆자리에서 말하는 것 그런 걸 듣고 첩보를 확인하는 그런 수사를 많이 해서 그런 첩보를 확인해서 수사를 성공시켰던 그런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보도, 풍설, 진정, 익명의 신고 이런 것들도 내사 과정을 거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될 때에는 특수부에서 수사가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임의수사 및 강제수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